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수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한 해설을 제공하고자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해설 강의를 빠르게 준비했거든요. 자, 지용쌤과 함께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 보면서 백전백승 필살기 그리고 필요충분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지용쌤의 수강생들은 이렇게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왔겠구나, 또는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친구들도 지용생과 했던 내용이 이렇게 출제됐는데 내가 이 부분을 놓쳤고 이 부분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3점짜리는 포인트가 없지만 4점짜리는 학습 포인트와 유사문항까지 함께 정리하기 때문에 이 내용과 함께 추후에 나중에 나오게 될 DDR 자료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쉽죠. 자, 곡선 함수의 위의 점 3,0에서의 접선이 5,2를 지날 때 a의 값은 2라고 물어봤으니까 주어진 함수 fx라고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f'x를 진행해 주시면 미분했더니 3x제곱 빼기 10x 플러스 6이 되어버립니다. 자, 미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f'3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해 주시면 27 빼기 30 플러스 6이니까 기울기가 3짜리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3,0에서의 접선이라는 뜻은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짜리? 3짜리 직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3,0을 지나니까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어딜 지난다? 5,a를 지난다라는 쉬운 내용이니까 a 값은 15 빼기 9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이 되겠어요? 1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쉽게 나왔고요. 배울 점 딱히 안 쓰고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능 완성 문제 변형인 것 같거든요. 근데 수능 완성 문제는 되게 좀 복잡한데 훨씬 더 쉽게 유화되어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어제 새벽에 그 수능 완성 문제를 변형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요게 나와가지고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어진 식을 요만큼 로그식 2개가 되겠죠. 자, 이건 밑을 루트 2가 아니라 2자리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이게 2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2 로그 2의 a, 자, 플러스 로그 2의 b.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값이 이제 2였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식도 로그 2의 b, 로그 2의 a에다가, 자, 이번에는 b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를 여기다가 떨어뜨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 계산해 줬을 때 얘가 몇이 돼야 돼요? 7이 된다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걸 치환을 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연산해도 되는데, 여기는 요만큼의 값을 대문자 a 로그 2의 b를 대문자 b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주어진 식이 바뀌죠. 자, 어떻게 바뀌죠? 자, 2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 된다? 2가 된다 써주시고, a 더하기 몇 b? 2b는 몇이 돼요? 7이 된다라고 써줬을 때 이거 연립해 주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겠죠. 자, 두 개 연립해 주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자, b의 값은 몇이 된다? 4가 된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a 그리고 이 부분은 로그 2의 몇이 되겠지? 자, b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스몰 a 값은 몇이 돼요? 2분의 1 되겠고요. b의 값은 2의 4승이니까 16이다. 이렇게 연산해 줄 수 있단다. 자, 두 개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니 정답은 3번의 8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단순한 연산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도 충분히 8번 마지막 3점짜리 연산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자, 대망의 이제 4점짜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 풀 때 진짜 소름 돋았잖아. 무슨 얘기냐면 백전백승에 되게 흡사한 문제가 있어. 내가 미리 보여주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 유사인 적중 백전백승 시즌3 수초의 66번이에요. 866번까지는 없고요. 자, 66번인데, 자, 두 함수 fg가 모두 다항함수 스몰 fx의 부정적분이고 라 그랬죠.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부정적분을 2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훈련해 본 친구들, 최근에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9번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요. 자, 다항함수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말해주시고요. 자, 이 친구들의 부정적분을 라지 gx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우리 라지 fx는 미분해 줬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스몰 fx가 되는 거고요. 자, 라지 gx는 뭐 해봤을 때? 미분했을 때 몇이 돼요? 2fx 더하기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걸 적분 한번 해봤을 때, 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라지 gx는 몇이 되겠어요? 이걸 부정적분해 주도록 하시면 여기에서 적분상수가 생기게 되겠지. 자, 그래서 라지 gx는 2 라지 fx, 자, 플러스 x.
그리고 적분상수 생길 텐데 어차피 2배의 뜬 상관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C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분상수 C를 여기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G3과 라지 F3의 관계니까 주어진 식에 X자리에 3을 대입해 보도록 하시면 라지 G3은 자, 2 라지 F3 플러스 3 더하기 C가 되어버리고요. 자, 요만큼 값이 똑같대요. 그래서 없어져서 C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마이너스 몇이었으니까 3이었으니까 여기다 이제 누구만 대입해주면 될 일입니까? 5만 대입해주면 될 일이 되겠죠. 자, X자리 5를 대입해 주시게 된다면 라지 G5. 자,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미 넘겨볼게. 2 라지 F5. 얘네들은 5 빼기 3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2가 되셔서 자, 정답은 몇 번이다? 자, 2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라지 GX는 자, 이걸 양변에 뭐 했더니 부정적분 해준 거예요. 자, 이걸 부정적분 해줬더니 스몰 fx는 라지 fx가 되고 적분상수까지 마지막에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수 차이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랜만에 부정적분 문제가 나왔습니다. 뒤쪽에 되게 쉽게 부정적분 문제가 또 나오긴 했는데, 자, 여러분들 당연히 놓치고 있는 개념이 없도록 당황하지 않게 복습해보자. 두 부정적분은 항상 뭐 차이다? 상수 차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적분상수가 2개 등장해도 적분상수는 몇 개만 쓴다는 거, 하나만 쓴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유사적중 문항 한번 읽어봤고요. 자, 10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합시다. 자, 이번엔 등차 수열이 아니고 등비수열입니다. 자, A2는 1이라고 줬고요. 자, 요만큼의 값이 21이라고 줬을 때 S2, S7 계산해 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6개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뭐 해보셔야 돼요? 나열해 봐야지. 왜? 몇 개밖에 안 되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게다가 이 표현을 선생님이 꽤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자, 마이너스 S1에다가 더하기 S2. 자, 그리고 K자리에 홀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K자리에 짝수가 들어가면 S4, 마지막에 S5 플러스 S6까지 해버리시면 끝났네. 자, 이만큼 6개를 더해준 게 21이 되셔야 되는데요. 자, 이만큼 숫자는 몇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A2예요. 자, 이만큼도 몇이에요? A4예요. 이 친구는 몇이에요? A6이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문제에서 알고 있어. 얘가 1이고 이 숫자가 몇이 되겠어요?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R이라 해주시면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자, A2가 무슨 점이야? 출발점이었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싹 다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 자, 더했더니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승은 몇이 돼요? 21이 되고 양변에 얼만큼? 왼쪽 21만큼 빼버리시면 R4승 더하기 R제곱 빼기 20은 0되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에서 물어보는 R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게 된다면 R제곱은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지. 그래서 R값은 2라고 넣어주시면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도 당연히 양수가 되거든요. 자, 16 더하기 4니까 딱 20이 되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S2 더하기 S7을 물어봤는데요. 자, R이 2였으니까 AR, 이게 바로 A2였죠. 이 값이 1이었어서 자, 이걸 통해서 첫 번째 항은 몇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았죠. 자,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S7을 먼저 계산해 주시면 자, 공비 빼기 1의 첫 번째 항의 자, 항의 개수 몇 개? 2의 7승 빼기 1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1이니까 2의 6승 빼기 2분의 1이 될 것 같고요. 자, S2는 여러분들 첫 번째 항 더하기 몇이 되죠? 두 번째 항 되겠죠. 자, 두 번째 항은 1이니까 아름답게 2개 더해주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의 6승 플러스 1이 최종 정답이니까 정답은 65. 몇 번? 3번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이렇게 3번 써주시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은 그래서 65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SN에서는 뭐로 표현해서 뺄셈으로 표현해서 AN에 대한 표현으로 바꾼다. 까먹지 말아주시고 SN 공식 쓰는 친구들은 없겠죠. 초장이 계산할 때 AN으로 바꿔서 쉽게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랑은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자, 필살기 핵심 개념에서 뭐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어머, 방금 내가 얘기했던 합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이 K 더하기 1승 들어간 걸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AN으로 바꿔달라는 거 꼭 까먹지 마세요. 여기 써 있죠? SN이 2개 이상 등장한다면 뺄셈이 함께 나오기를 기대해줘라 라는 핵심 개념과 행동 강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번 가볼게요.
자, 11번은 자, 우리 6월 때도 줬어요, 힌트를. 기억, 니은, 디귿에 똑같이 위치식을 주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속도식을 주고 위치,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는 초기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3t, t. 자, 그리고 요만큼 친구는 빼기 7, 빼기 1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인수분해가 맛있게 됩니다.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했을 때 당연히 t는 1일 때 b의 운동방향이 바뀐다. 기억 참이 되겠죠. 자, 그리고 t가 1일 때 점피의 위치가 3인지라고 물어봤으니까 vt의 그래프 당연히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발 선생님이 vt 그래프 맨날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으로만 가지 말고. 자, 1과 누구에서 3분의 7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vt 그래프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 면적을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면적이 몇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자, 0부터 1까지 자, 3t 제곱 빼기 몇 t? 10t 플러스 7입니다. 자, 위치식을 아예 구해놔도 상관없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t 3승 빼기 5t 제곱 플러스 몇 t? 7t니까 자, 이 친구들의 계수의 합은 몇이 돼요? 3이 되셔서 니은도 맞겠죠. 자, 초기 위치부터 출발해서 3만큼 움직였으니까 3이 된다는 거. 니은도 당연히 맞습니다. 자, 0에서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죠. 자, 0초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0초부터 2초까지 VT, 절대값 DT. 요거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 자, 이미 기억에서 물어봤으니까 2라고 얘기하는 값은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면적도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1부터 2까지. 자, 몇이 되나요? 3t제곱 빼기 10t 플러스 7 괄호 닫고 dt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적분해 주시면 t 세제곱 되겠죠? 자, 1의 세제곱에서 1의 세제곱 빼버리시고 마이너스 5에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버리시니까 3이다 라고 써주시고 자, 플러스 7이라는 한 칸 가셨더니 여기 있는 정적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절대값을 씌워준 정적분은 0부터 1까지는 아까 니은에서 3이었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 움직인 거리는 4가 된다. 디귿도 맞게 되어서 최종 정답은 5번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별 볼 일 없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잘 해결해 주시고요. 자, 배울 점 속도 그래프 그려서 적분 안 하면 즉시 P살입니다. 그냥 인테그랄만 하지 말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주 수월하게 왔을 것 같아. 자, 1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번도 여러분들 지수함수가 나왔고 요새 트렌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잘 안 주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나 평평보조선을 그려줘야 되고 22번에서도 평평보조선이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들 22번 해설도 꼭 기대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 나와 있고요. x는 t 그리고 x는 2t 하고 만나는 점을 a, b라 합시다. 자, b에서 x축에 내릴 수선의 발을 c라 하자. 자,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 이렇게 y는 ax승 그려주시는데 자, 적당한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여기가 이제 t였고 여기 있는 지점이 몇이었다? 2t였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값은 양수였으니까 2t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나주시면 자,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라 했으니까 그림을 안 주고 직접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만큼 요만큼 만들어서 a, b랑 a, c랑 어떻다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뜻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등변이니까 뭐 해주셔야 돼? 반가를 해달라는 얘기겠지. 반가를 해주셔서 여기 있는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사의 y좌표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번 문제는 되게 자연스럽게 x좌표 문자 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몇이 되죠? t, a의 t승이 되고 여기 있는 y좌표는 2t, a의 2t승이 되는데 자, 두 배 관계에 의해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a의 2t승은 2 곱하기 a의 t승이다. 요 빨간색 길이가 a의 t승이니까 그대로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지수방 정식을 풀어주시면 a의 t승은 2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CB의 넓이까지 물어봤죠. 선생님, 그러면 이 초록색 넓이 전체가 넓이가 몇 자리래? 8자리랍니다. 자, 그 다음 과정 가주시면 2분의 1에 자, 요만큼 a의 t승이 이제 몇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2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길이도 이제 2니까 자, 밑변의 길이 4 곱하기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길이가 이제 t짜리가 되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t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이 이제 바로 몇이 돼요? 8이 된다고 줬으니 t의 값은 몇이 되겠어요? 4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t의 값이 4니까 a의 t승이 2가 되어서 a 값은 2의 몇 승? 선생님 4분의 1승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문제에서 a 곱하기 t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2의 4분의 1승 곱하기 t였죠. t는 4니까 2의 2승이라고 잡아주시면 2의 4분의 몇 승? 9승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안에 야물딱지게 1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고요. 그림을 직접 그리기 위해서 비례관계, 비례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하다. 자, 이등변 나왔을 때 반갈해서 평평보조선 만들어준다는 건 우리 백전백승 워크북에도 있고 본교재에도 있고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길이 같다는 거 읽어보자. 자, 거리가 같다는 것은 좌표에 대한 해석이고 평평보조선으로 접근해준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맙시다. 진짜로 비스듬한 거리를 재면 어떡해. 이것도 즉시 피살이에요. 자, 그러면 유사적중 문제 가보시면 필요충분 모의고사 올해 거에 시즌3 최근에 나왔었던 거죠. 자, 로그 함수 나오고 만나는 점 이야기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줬고 역시나 삼각형의 넓이 줬을 때 물어보는 값까지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요. 자, 백전백승 귀여운 척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야 바보야. 자, 백전백승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정삼각형이라고 줬는데 보조선 똑같이 그려주시게 되면 소름 싹 돋습니다. 자, 비슷한 모양으로 정답 내는 과정 훈련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역시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랄까? 자, 그러면 우리 13번 가볼게요. 13번부터 중하위권 학생들이 탈락되는 겁니다. 13번부터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극한을 매개체로 해서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극한을 통해서 함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극한의 존재성은 결국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방정식과 이걸 꼭 필기를 해놓으세요.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백전백승 할 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요새는 여기 들어가는 극한의 대상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알겠죠?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 모든 A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유행하던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값이 존재한대. 자, 그러면 절대값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존재한다라는 건 두 가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존재한다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갈 때 누가 0으로 간다? 분자가 0으로 간다. 이 내용도 있겠고요.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자,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 요거까지 보통 같이 따지게 하는 걸 내가 정말 많이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선 좌우극한이 필요가 없어요. 왜? A 우극한 좌극한이 다를 만한 절대값 함수 같은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만 따져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극한값, 분수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프랩을 적어보도록 하시면 자, 선생님이 fx가 무슨 함수라고 얘기해보자. 다항함수라고 이야기할 때 자, 이것도 백전백승 수강생들은 진짜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일부러 내가 변수를 많이 극한의 대상으로 가지고 왔었거든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가게 될 때 저기 있는 a라는 변수와 좀 달라요. 자, 여기 있는 친구가 분모가 0으로 n번 간다라고 이야기해 볼게. 단순히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몇 번 간다? 0으로 n번 간다. 자, 그랬을 때 fx 얘가 뭐 한다? 존잘 아니고요. 뭐 한다?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선생님 여기 나 있는 fx는 분모가 0으로 몇 번 갔어야 된다. 대답해. 몇 번? 2번 갔어야 된다니까. 2번이 아니라 n번 갔어야 돼. 여기 있는 이만큼 친구가 분모가 0으로 가는 횟수만큼의 인수를 분자에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저기에 하필이면 분자에 뭐가 있었다는 거? x제곱이 있었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는 이래서 좋아요. 쓸데없이 꼬지 않아요. 두 줄짜리 문장이잖아.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분자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야. 자, 이 친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분모만 봐. 분모만 봐, 제발. 자, 그러면 다행히도 fx를 묶입니다. 자, 그래서 fx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2다. 이렇게까지 가서 굳이 차함수라고 보셨고요. 자, 그럼 얘네들이 언제 0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fx라고 말해주는 식이 위쪽에 있거든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2인데 이 친구들은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이니까 절대 0이 될 리가 없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얘가 0일 때 분자도 0인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요 방정식도 차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k의 x 더하기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신다면 됐죠? 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됐죠? 자, fx가 kx 더하기 2면 이러면 분모가 0으로 안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분모가 꼭 0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야.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 이것이면 즉 무슨 뜻이죠? 분모가 0으로 아예 안 가면 자, 잠깐 왼쪽으로 와볼게요. 여기는 요만큼씩은 원래 0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뒷부분도 0이 아니면 저 극한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항상 존재하는 거라고. 분모의 구성 요소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미 0이 아니고 얘까지도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러면 완전 오케이. 극한값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fx가 몇 차 함수예요?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2라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니까 이 직선과 절대 안 만난다는 뜻은 뭐가 되겠습니까? 판별식이죠. 또 판별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연산해 보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6 빼기 k, x에다가 12 빼기 몇 k? 2k. 그럼 얘네들이 절대 0이 아니면 ok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뭐 해주도록 할까요? 선생님 판별식을 따져주시면 되겠죠. 6 빼기 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에 12 빼기 2k 이 친구를 이야기해 보시고요. 자, 이 친구들은 k제곱 빼기 12k 자, 그 다음 플러스 몇 k가 되겠죠? 8k가 되겠죠. 자, 빼기 12k 플러스 8k 자는 몇이 되겠어요? 빼기 몇 k다? 4k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인수분해 야무딱지게 했더니 자, 요만큼의 12 빼기 이렇게까지 되겠죠. 자, 빼기 4k 맞네. 36 빼기 48 되겠지. 그래서 빼기 12가 되시겠고 얘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허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굳이 안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죠.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인수분해 완료해 줬더니 k 빼기 6과 k 플러스 2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k 값은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있게 되겠지만 자, 보기 보니까 되게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개가 더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케이스 가보도록 할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아마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분모가 아예 0이 아니어도 괜찮겠지만 분모가 0일 때 됐죠? 자, 분모가 0일 때 fx는 k x 더하기 2 얘하고 똑같을 때 이때는 조심스럽게 관찰 한번 해보시면 그때인데 얘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자, 분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때는 분모가 0 될 때도 있겠죠? 네, 분모가 0 될 때, 즉 직선과 만나게 될 때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자에서 x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모에서 뭐 하는 것까지는 괜찮더라. 접하는 것도 충분히 없애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x제곱이라고 해서 뭔가 티가 안 나겠지만 x 빼기 0의 제곱이기 때문에 0이라는 걸 중근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자, 요만큼 직선이 y는 마이너스 y는 k 곱하기 x 더하기 2니까 점 어딜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2차 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3,3이 꼭지점인 2차 함수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이 이렇게까지 만나져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0이라고 얘기해주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단 말이야. 여길 지나면서 지금 설명용입니다.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안 만나면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아예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뭐 해봤을 때 지금 판별식이 0인 순간은 k값이 마이너스 2와 k값이 6일 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k값이 마이너스 2면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여기에 뭐 하게 된다? 접하게 되겠습니다. k값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그때 생기는 실근이 누구였냐면 k값이 마이너스 2면요. 여기에다가 k자리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x제곱 더하기 8x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중근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k자리에 지금 6이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선 x제곱
그리고 사라지시고 얘까지 사라지시니까 0이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프 예쁘게 그려볼게요. 쭉 올라가 주시면 여기서 그렸을 때 K값이 6이 되어버리면 여기에서 이차 함수가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접해버립니다. 0이라는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됐죠? 만약에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중근을 가지게 될 때가 있을 거잖아. 0에서 만나게 된다면 즉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0이라면 괜찮니라고 봤을 때 그때는 괜찮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얘보다 살짝 더 올라가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도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두 개 있지만 이때는 분자가 0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K가 6이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몇 개 있죠? 두 개 있게 되겠죠. 그래도 분자에서 0으로 두 개 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만족하게 되고요. 이때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만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0이 아닌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분모만 0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림으로 도식화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빨간색 직선들에 대해서 만들어주는 건 분모만 뭐다? 0으로 만들어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만 만나면 괜찮겠다 이거지.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 1번과 2번 때문에 생기는 K값은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0, 1, 점점점 어디까지? 6까지가 되셔서 자 실제로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라고 써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7개가 아니라 여기에서만 보면 몇 개가 생겨요? 7개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몇 개? 8개가 되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꼭 6까지 포함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자,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극한에 대한 내용은 진적이 끝났고 분모가 0 되는 방정식에 대한 실근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답은 8개 써주시고요. 자,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자. 자, 극한이 가까워지는 대상이 모든 A일 때에 대해서 다양한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국 또 나오는 건 판별식이야. 이차 함수가 나오면 판별식이라는 걸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지. 자, 유사문항 가보시면 2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까지 선생님이 수록을 해놔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t의 개수가 1이다. 이런 스타일로 물어봤고요. 여기에서도 역시나 극한의 변수가 t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풀이해주는 과정도 판별식으로 끝나니까 백전백승 수강했던 친구들은 반드시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조금 역대 14번 중에 제일 쉬운 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틀렸던 친구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14번도 용기 내어서 시도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탄젠트 k분의 x가 있고요. 자, 0, p, 즉 y는 p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 중에 하나, 그리고 두 개를 a, b를 하고 y는 마이너스 p가 있죠. 그럼 당연히 y좌표 차이가 똑같다는 거 점대칭의 시그널로 인식해도 괜찮겠네요. 자, AB는 3PA이고요. OCB의 넓이가 3분의 5파이라고 줬을 때 K1P 미정계수 두 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오랜만에 탄젠트 그래프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존 수강생들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Y는 P라는 직선이고요.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입니다. 자, fx 나와 있을 때 탄젠트 몇이 되는 거죠? K분의 X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주어진 식의 주기는 자,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이고요. K분의 1이니까 K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주기가 K파이예요. 문제 읽어보시면 PA의 3배가 AB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문자 추가할 필요도 없이 3분의 K파이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좌표가 나오거든요. 자, 3분의 K파이 콤마. 자, 학생들한테 내가 비슷한 연산 많이 해주면서 쫄지 말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 탄젠트 그래프에서 또는 사인 코사인도 미지수를 가지더라도 주어진 x 자리에 대입해 주시면 k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다. 3분의 k파이. 그래서 kk 없어지니까 탄젠트 몇이 되죠? 3분의 파이만 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탄젠트 3분의 파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루트 3이라서 자, 위쪽에 있는 p값 y좌표가 루트 3, 여기 있는 것도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K값은 여전히 모르는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주는 삼각형인데 자,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뭐예요? 요만큼 두 함수가 점대칭에 이 점을 공유합니다.
자, 따라서 점대칭되는 직선과 점대칭인 탄젠트 함수가 만나는 두 점의 y좌표 차이가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점대칭 되어 있어서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요만큼 주기도 똑같이 k파이가 되거든요. 자, 삼각형 누구의 넓이? OCB의 넓이는 위에 거 더하기 아래 건데 자, 요만큼의 y좌표 차이 루트 3이 되고 여기에서의 y좌표 차이 똑같이 몇이 되죠? 점대칭이기 때문에 루트 3이 된다라는 거 당연히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만큼 넓이는 2분의 1 높이 차이 그리고 k파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자, 이만큼의 값이 문제에서 몇이라 그랬죠? 방금 몇이 된대? 자, 3분의 5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3분의 5파이다. 뭐야 바보야 너무 쉽잖아. 자, 파이 없애주시면 자, 소름 돋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없애주시고 k는 3루트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P값은 진작에 나왔고요. 자, 이 친구들 분모 문제에 루트 3을 각각 곱해주시면 9분의 5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역대 14번 중에 아마 제일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K 플러스 P는 자 9분의 5 플러스 1이니까 자 9분의 몇이 되죠? 14 루트 3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어요? 3번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네. 너무 쉽다. 자, 대망의 15번 가기 전에 역시나 학습 포인트 읽어볼게요. 탄젠트, 점대칭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는데 자, 이 문제는 진짜 비슷한 문제가 한 10개도 더 있어. 필살기 워크북부터 해서 백전백승 시즌 1, 2, 3 정말 많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백전백승 시즌 3에 탄젠트 그래프에 점대칭 이용해 주시는 것, 사인 함수와의 교점, 그리고 OBC의 넓이 구해주는 거 똑같이 물어봤고요. 됐죠? OBC의 넓이. 자, 비슷한 과정이고 여기에서도 탄젠트와 코사인의 교점, 점대칭 똑같이 물어봤고 여기서도 탄젠트와 직선의 교점 마찬가지로 점대칭 관계 집요하게 훈련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 있지만 P1, 2, 3 같은 탄젠트에 대해서 P1, 2, 3를 잡아주는 과정에 대한 넓이를 물어보는 과정도 있으니까 역시나 백전백승 시리즈에서 많은 과정들을 훈련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망의 15번입니다. 15번. 선생님도 15번 풀다가 이 맨 마지막 조건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보다는 오래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이게 항상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림에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신경 쓰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하고 6이라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참계수가 양수이고 0,0을 지나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해서 g형은 0이라는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대입해 주는 거 기본이고요. 자, 미분해 주시면 안쪽에 절대값이 있는 거 하루 이틀 하냐 이거지. 자, 절대값 x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리는 사람은 없겠죠. 자, g'x가 0 되는 실근의 개수는 4개니까 자, 결국 g'x 는 0이라는 건 차함수로 바꿔주셔서 fx 전체 절대값이 x 전체 절대값이다 라고 말해주면 괜찮겠고요. 자, 요만큼 방정식의 실근은 fx는 x가 되는 실근과 or fx는 뭐가 되는 것? 마이너스 x가 되는 실근, 이걸 합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몇 차예요? 3차고요. 이 친구도 몇 차죠? 선생님 몇 차? 3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연립해서 생기는 실근은 일반적으로 6개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6개잖아. 근데 지금 합쳐서 몇 개가 되어야 한다고? 4개가 되어야 한다고. 자, 4개라는 건 일반적인 6개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야. 적다라는 건 뭐를 의심해 달라는 거죠? 교점의 개수가 적다라는 건 접하는 걸 의심해야지. 그리고 그 의심이 뭐야? 확신으로 바뀌는 거야. 선생님은 의심을 엄청 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할 때부터. 아니다. 자, 아무튼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계속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fx와 마이너스 x, 그리고 fx와 마이너스 x, 그리고 gx는 2와 6에서 그 값을 갖는데 2와 6에서만 갖는다는 건 없지. 다른 곳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다른 곳도 가능하고요. 자, 분명히 접할 것 같은데 2와 6에서 G'X의 부호 변화가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2와 6은 중근이 아닌 무슨 근? 단일근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미 숨겨져 있는 근이 있잖아요. F0은 0이기 때문에 자, fx는 여기에서 0 넣었을 때 둘 다 만족을 합니다. 자, 따라서 0 말고 나머지 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걸 만족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칠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어떤 걸 시도해 볼 수 있냐면 자, 정말 백전백승에서도 똑같은 걸 최근에 수업했어. 이따가 보여줄게. 자, y는 x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왜 이렇게 신났냐면 백전백승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내가 이런 거 항상 뭐부터 그리라 그랬어요. 항상 뭐부터? 직선부터 그리라고 했잖아요. 곡선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접어서 나중에 올렸을 때 교점이 총 몇 개? 4개 있으셔야 되거든. 자, 그러면 fx는 여기를 이미 지나고요. 2라는 여기 있는 지점도 지나고 자, 6이라는 지점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하고 6 최고 참계수 양수니까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그래프는 뭐였었냐면 여기 있는 게 접점인 걸 의심해서 자,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접하고 됐죠? 여기에서 접하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만나고 여기에서 단일근을 가질 수 있도록 fx를 그려주는 거야. 이거 보세요. 괜찮죠? 그럼 실근이 몇 개가 생겨요? 진짜로 4개 생기겠네. 됐지? 직선을 먼저 그리는 거야. 누가 촌스럽게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선 그리니? 난 그거 못해. 여러분들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접선을 먼저 그려놓고 그 안에 낑기려는 자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접어 올린 걸 노란색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들어가시고 여기에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도 접해 줘야 돼. 그러면 접은 거니까 자, 그래프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게 접점이야. 접이라고 쓸게. 그럼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시니까 하나,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뛰어. 아니고요. 자, 미안합니다. 하나, 둘, 셋. 노래 그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총 몇 개? 4개 만나. 4개 만나다. 그럼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G'의 부호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 G'X라는 건 누구 빼기 누구야요? 절대값 X 이렇게 있고요. 자, 지용이가 노란색으로 그려준 부분 있지? F'X. 이 부분에 대한 절대값 fx 있죠? fx. 이 친구들에 대한 절대값. 흰색, 노란색 빼기 흰색의 부호를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노란색이 양수야. 여기는 노란색이 뭐야?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 자, 그리고 얘랑 있죠. V자와 노란색만 보세요, 이제. 그럼 여기가 이제 다시 뭐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래쪽에 내려보도록 하시면 얘하고 얘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선 보세요. 몇 개예요? 4개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증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시 뭐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죠. 얼만큼 올라갈지 몰라.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G형이 0이라는 거야. 아래쪽에다가 내가 그려주고 있는 그래프는 gx라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죠. 자, 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차 함수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절대값과 됐죠? 노란색 애들의 절대값. 자, 노란색 그래프가 절대값 fx였단 말이죠. 자, 이 친구들과 절대값 x 따로 색깔 표기 안 했습니다. 이 친구들끼리의 차 함수를 통해서 원함수 비교해 주는 건 정말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감소해 줘야 되는데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여기 넓이가 넓어 보여서 적당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이게 y는 gx인데 정확하진 않아. 이게 얼만큼 내려갈지 잘 몰라. 모르는데 0이 여기 있고 2는 확실히 뭐예요? 양수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g2는 양수라는 걸 알아. 원래? 그런데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fx의 6이 f6이 양수죠. 자,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f2 곱하기 됐죠? f6 곱하기 g2는 이번엔 곱해서 양수니까 뭐야 이거 정답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겠네. 무슨 느낌인지 되셨죠? 실근 4개고 다 완벽했는데 정답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아, 저거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학생들도 0에서 접하는 저 그래프를 제일 먼저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음근 하나를 만들어 준 건데 자, 그 다음 그래프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와 마이너스 x 꼭 기억합시다. 직선부터 그리시고 이 안에 낑겨 있는 함수를 그려주셔야 돼. 자, 그래프 그려봤던 얘가 원점이고 얘가 2고 얘가 6이야. 그리고 잠깐 불현듯 드는 생각. 무슨 생각? 착한 생각. 무슨 생각? 최고참계수가 양수니까 0에서 접하는 것 같긴 하거든. 2하고 6은 무조건 무슨 근이어야 돼? 단일근이어야 되니까. 나머지 근 하나가 왼쪽이 아니라 불현듯 드는 생각. 2와 6이 넓네. 뭐라고요? 좀 넓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실근을 가지게 해도 괜찮나?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색깔로 훈련해 보도록 할게. 여기에서 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됐죠? 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됐지? 그리고 여기를 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 사이에서 실근 하나 가져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올라가 주시면 y는 x랑 어때요? 한번 6,6에서 자, 내가 지금 뭘로 만드는 거냐면 문제 풀 때 f6을 양수로 만들어 준 거야. 그러면 지금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를 통해서 차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걸 접어 올린 그래프를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자, 접어 올려줬던 이 친구들, 이게 접선이었어. 이렇게 접히는 것까지 이해됐어요? 이 직선의 아래쪽에서 접하니까 이것도 접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만 움직이고 이렇게 됐다가 여기는 요만큼 지점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서 올라가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점이 하나, 둘, 셋, 띄어 안 할게 이제. 총 몇 개? 4개 생기는 거 맞다. 그리고 여기에서 역시나 G'의 부호를 이야기해 봤을 때 노란색 빼기 V자 절대값 X와의 차함수 비교이니까 양수고 노란색이 아래 있고 노란색이 위, 아래.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왜? F6이 양수인 걸 만들어줬으면 필연적으로 G2가 음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GX는 이 아래쪽으로 내려봤을 때 이미 어디를 지난다는 건 알고 계세요. 0,0을 지난다는 건 이미 G형이 0이라는 것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접하도록 나온다는 거. 운 좋게 얻어 걸린 그래프가 아니라 자, 이걸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G2 곱하기 F6이 되도록 그리는 거야. 안 되는 걸 탈락시키지 말고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그린다니까. 그러지 말고 이게 될 수 있도록 0,0을 지난다는 걸 반영을 하라고요. 그냥 강사니까 저 사람 미리 준비해왔으니까 잘 그리겠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서 증가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죠? 2.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실근이 생기게 되겠고 맞아 여기가 넓었지.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됐죠? 올라갔다가 다시 뭐 해야 돼? 내려갔다가. 얼마큼 올라가는지는 몰라. 다시 내려갔다가 됐죠? 다시 증가해 줘야 되는 그래프니까 GX. 자, 그러면 G2는 진짜로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되겠고 자, 원래 함수가 주황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fx는요? 자, 누구랑 접하는 거야? y는 x랑 접하는 거지. 주황색이 0에서 중근, 6에서 단일근이니까 자, 우리 차함수 식세우기, 중근 우선주의, 지용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절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실행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가운데 생기는 실근은 관심 없고 여기는 요 점이 2, 며칠 지나죠?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자, 결국 여기에서 F2는 A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2 이 친구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6a니까요. 16a는 이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가 되셔서 선생님 최고 차항계수가 이렇게 되겠네. 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도함수를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건 절대 안 돼. 자, 원함수 위주의 식 세우기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당위성까지 보장받으면서 혼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냥 필기만 하고 그냥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혼자서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F8이 정답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에 64 그리고 8에다가 6만큼 빼줬더니 2가 되겠고 플러스 8이라고 써주시니까 32 플러스 8이라서 정답은 40이 되어버리는 깔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 미분 안 했잖아요. 차함수 개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15번 아주 맛있게 잘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이제 주관식 내용 이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울 점 미분 후 차함수 개념으로 극값 판단한다. 그리고 직선부터 그리는 마음가짐. 알겠죠? 곡선을 먼저 그리고 접선을 나중에 낑겨 놓지 말고요. 선생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하면 곡선이 생길 때 내가 뭐라 그랬죠? 나뭇가지를 대고 거기에 부목을 대어서 자라나는 나무의 마음처럼 곡선을 거기에 맞춰서 그리라고요. 직선이 먼저 있고 접선 됐죠? 곡선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곡선이 먼저 있고 접선이 나중에 있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유사문항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시즌2 워크북 하프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절대값 함수와
B하고의 차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 판단해주는 훌륭한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1번.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거 보세요. 최고 창기의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얘를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 보세요. 아까랑 똑같잖아. fx의 제곱이 뭐야? x 제곱이지. 그러면 이건 또 뭐야? fx는 됐지? fx는 마이너스 x의 실근인데 합쳐서 몇 개밖에 없대? 4개밖에 없대. 아까랑 똑같잖아. 알겠죠? 물론 그것보다는 좀 더 쉽기는 하지만 다 더했을 때 6이라는 또 다른 조건을 줬지만 이것도 y는 x랑 마이너스 x 그려서 낑겨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훌륭한 문제들 최근에 풀어봤으니까 지용쌤들은 아니고요. 학생들은 요거가 반드시 떠오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나는 문제 풀면서 이 문제가 매우 강렬하게 떠올랐거든요. 물론 나는 수학밖에 안 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끝났고요. 자, 19번입니다. 자, A는 상수라 그랬죠. 자, 이런 거 나오면 신경 써줘야 되죠. 뭘? 최고 창기의수가 양수인데, 자, 항상 5A랑 묶어보시면 fx는 미분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어서 미분 한번 했던 6x제곱 빼기 몇이 되죠? 6ax가 돼서 이 친구들은 6x를 묶었더니 x 빼기 a가 됩니다. 자, 0과 a 이렇게까지 묶이게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a 값이 음수였었다면, 자, 0을 넣었을 때 지금 몇이 되겠어요? 5a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런 거야? 극소값이 a래. 그럼 이게 말이 되겠냐고.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a 값이 0이면 그 값이 아예 없으니까 정답은 아예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다는 걸 빨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a 값이 음수면 안 되고요. a 값이 양수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0이고 여기가 몇이 된다?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0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5a가 되는 거고요. 얘가 정답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극소값은 a를 직접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a를 집어넣어 주시면 2a 세제곱 빼기 3a 세제곱 플러스 5a가 되세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5a가 되는데 극소값이 a가 된대.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주시면 a 3승은 4a가 돼서 a제곱은 4, 양수 a 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극대값은 정답 10이다라는 거 아름답게 잘 풀어봤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인데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연분만 들어도 이건 다 오케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자, 선생님 수강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보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 수업의 연장선이라는 게 다 느껴지게 될 겁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평가원에서 닮음을 낸 적이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한 번도 없어요. 자, 닮음을 안 내고 뭐를 낸다? 사인 코사인 법칙을 통한 변수 추가를 통해서 사인 코사인 법칙을 한 4번 정도까지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비순위에서 뭘 냈다고? 원과 관련된 할선 정리와 관련된 닮음을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닮음이 중요해질 예고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닮음을 준 거죠. 이번엔 빈칸 추론으로 줬는데 수능 때는 어쩔 줄 몰라요. 수능 때는 빈칸 추론이 아니라 이 그림 보고 네가 닮음인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프랩입니다. 자,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에 거짓말 약간 보태서 한 35,000번 정도 써줬던 내용입니다. 자, 닮음 두 가지인데요. 자, 원이 있을 때, 자, 이런 스타일로 원이 잘리면, 자, 알파, 얘가 베타. 특이한 도형 하지 말고 적당하게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자, 이만큼은 닮았죠. 이만큼 삼각형과 이만큼 삼각형이 닮았는데 뒤집히지 않고 여기 있는 A 됐죠? 자,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C, 여기 있는 D라고 얘기해 줬을 때 자, A 대 C야. 닮음은 됐죠? D 대 B가 된다 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AB 곱해 주시면 뭐가 된다? CD가 된다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많이 나오는 닮음이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닮음 기억해 줬죠? 자, 아예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몇이면 자, 알파면 이게 파이 빼기 알파니까 알파가 여기로 넘어가고요. 같은 원리로 베타가 여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닮은 비 이용해 주시면 이 길이가 A, 자, 이 길이가 B, 자, 그리고 이 길이가 C, 이 길이가 D였다라고 말해주면 되겠디? 재미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를 보시면 자 가볼게. 닮았다. 동그라미라는 값과 알파 베타. 그런데 이게 회전되어서 뒤집혀서 확장되는 닮음이 또 나왔다고요. 최근에도 많이 했다고요. 자, 그럼 A 대 몇은 대응변이 A 대 누구야? D야. 자, 작은 삼각형에서 C라는 친구의 대응변이 B가 된다고. 자,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 B 곱해주면 CD가 된다. 그래서 A 대 B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섞이면 힘드니까 A, B는 CD로 외워놓으시든지 아니면 대응변을 잘 기억해 놓으시든지.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이 뒤집어서 확대되면서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뒤집어서 확대한다. 뭐라고 써주시면 돼? 이때는 뒤집어서 확대. 꼭 잊지 말자. 됐습니까? 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기저에 깔려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자, 여기 있는 닮은 비들이 나왔죠. 길이비가 PB, PC, 그 다음에 PB 얘네들의 길이비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D가 4루트 3이라고 준 상태에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이 친구들도 1대 3이라고 문제에서 칠판에 띄워놓지 않았지만 원래 줬습니다. 몇 대 몇? 1대 3이라고 준 거예요. 자, 빨간색은 1대 3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줬더니 얘가 이제 세타래. 시키는 대로 가보도록 하시면 자, 요만큼 길이 PB 길이 7대 PC 길이 몇이죠? 5대. 자, 몇이 되죠? 요만큼 길이도 이야기 한번 해보시면 몇이래? 루트 14래. 자, 못생긴 건 이유 있다 그랬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다. 자, 그러면 삼각형 P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되고요. 불안하면 쓰면 되는데 안 해도 된다 얘들아. 문제에서 줬다. 그러니까 썼다 치면 주어진 식에서 몇이 되겠어요? 2, 7, 5에 49 플러스 25 빼기 루트 1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약분 다 된다. 그러니까 진짜로 7분의 6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건 코사인 법칙을 구하는 수고를 덜어줬으니 사인 세타라도 미리 좀 챙겨놓자. 사인 세타 값은 7분의 49 빼기 몇이 돼요? 49 빼기 36이에요. 그럼 루트 몇이 된다? 13이 된다. 그런데 이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꽤 예쁘게 정리될 것 같다. 자, 사인 세타까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가 몇 대 몇이다? 3대 1대 3이라고 줬으니까 L 대 3L이다 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길이비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문제에서 읽어보시면 자, BPC와 모를까봐 다 줬어. BPC와 큰 삼각형 PAD가 서로 닮았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야기 보시면 되는데 L과 K가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은 삼각형에서 7대 5는 이라고 얘기해 준 거죠. 자, 선생님 7대 5라는 비율이 자, 긴 변 대 짧은 변이죠. 이 작은 삼각형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뒤집혀서 확대된다 그랬으니까 자, 5K 더하기 3L 대 7K 더하기 몇이 된다? L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연립해 주시면 25K 자, 플러스 15L은 49K 플러스 몇이 되겠습니까? 7L 되는 거죠. 자, 넘어갔더니 몇이 되겠어요? 8L은 몇이 돼요? 24K가 되셔서 선생님 L은 몇이 된다? 3K가 되어버리니까 박스 가에 들어가는 건 3이다 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L은 몇 K? 3K야. 그럼 L이 3K니까 이 친구들은 3K. 얘는 몇이죠? 9K라고 잡아줄 수 있어요. 자, 박스 가까지 찾았고 자, 박스 나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BPC와 DPA의 무슨 비? 닮은 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만큼 친구가 7K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몇 K가 돼요? 이 친구들의 대응비는 뒤집힌 거야. 합쳤을 때 몇 K가 돼? 14K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당연히 노란색으로 칠해준 작은 삼각형이 큰 삼각형으로 확대될 때 7이 14K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는 1대 2이므로 BC 길이는 AD의 절반이다. BC 길이는 AD의 절반이다. 이 길이 2루트 14K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뒤집혀서 넘어온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얘가 5K니까 얘네들은 몇 K가 되겠죠? 10K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과정. 자, 문제에서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B
P 누구? C. 여기에서 외접원을 따로 그려주진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사인 법칙 써보도록 할게요. 가나도 찾았고 삼각형 어디에서? 맨 마지막에 BPC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됐습니까? 내가 여기 루트 14K 요만큼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AD의 길이가 몇이었지? 4루트 13이었으니까 K 값은 몇이 돼요? 2루트 14분의 4루트 13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14분의 2루트 3이라는 걸 알아서 자, 루트 14K는 여기 있는 길이가 2루트 몇이 돼요? 13 되겠습니다. 2루트 1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 써보도록 합시다. 사인 세타분의 대변의 길이 2루트 13. 이게 바로 이 R이 되어버리는데 자, 선생님 사인 세타 누군가요? 사인 세타 7분의 몇이었죠? 루트 13이었으니까 약분이 아름답게 되네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게 우리 워크북에도 정말 많이 닮음을 넣어놨습니다. 자, 라지 R은 7이니까 자, 박스 다까지 나왔습니다. 가나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237 더해줬더니 12가 되어버리겠어요. 됐습니까? 자, 어렵지 않게 해결 잘 해주시고 진짜로 할만하지 않아? 20번? 쉬워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21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학생들이 제일 초반에 힘들어하는 대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 전에 학습 포인트 읽어보자. 자, 원과 닮음 요새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근거들이 진짜 많아. 수업 영상을 보면 아마 소름 끼칠 거야. 자, 읽어볼게. 백전백승 시즌2에서도 닮음이 생기면 학생들을 풀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빈칸 추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닮음임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사인 코사인 법칙 써주게 하는 아주 훌륭한 문제.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뭐야? 횟가닥 뒤집어서 닮음인 거. 똑같은 도형이에요. 진짜로. 많이 했다. 꼭 외워놓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할선 정리와 관련된 닮음은 내가 최근에 많이 강조했어. 심지어 소름 돋는 건 예전에 강조 안 했어. 절대 안 나온다 그랬거든. 알겠죠? 닮음 내는 거 무서워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평가원이 닮음을 낼 것이다. 자, 그러면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21번.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21번입니다. 선생님도 이걸 도대체 몇 번이나 고민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 친구들이 어차피 다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자, 수학 선생님들끼리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좀 선생님은 감명이 깊습니다. 부등식은 방정식이야. 뭐라고요? 부등식을 통한 함수의 지정은 그죠? 지금 부등식이잖아. 근데 f 프라임 얘네들의 함수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 부등식을 통한 함수의 지정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자,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걸 눈치를 채야지. 만들어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뭐랑 접하는지 잘 보이진 않거든요. 자,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래요. 내가 이걸 양변에 리미트를 씌우고 해봐도 뭔가 결정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자, 그래서 어떤 걸 진행해 주시면 되냐면요. f'10의 값을 물어본다면 f'x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양쪽에 접선이 있어야 되는데 2x를 넘기기에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케이스 분류도 해야 될 것 같고 오차 함수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fx라고 얘기해 주는 거 접점이 없을 땐 자, 이를 악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싫어하긴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이렇게 가기에 당위성이 부여된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숫자 대입해 보거나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림차선으로 이야기해 보시면 f'x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몇이니까 b니까 c는 필요가 없어서 a, b를 결정해 줘야 되겠지. 선생님 그럼 a, b는 어떻게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 보시면 주어진 식에서 직접 대입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c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미분했던 식에다가 2로 나눠주시면 써볼게. 2분의 3의 x제곱 됐죠? 그리고 ax 더하기 2분의 b에다가 플러스 x제곱 빼기 2. 자, 그 다음에 2x에다가 이런 짓을 해줘야 되겠죠. f2x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2x를 대입해 보도록 하시면 4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예요. 거기다 f0을 빼달라는 얘기는 c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이게 x4승이죠. 자, 함부로 너 그리지 마 라고 이야기 엄포를 해주는 식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만큼씩이 2x로 나눠지거든. 그러면 4x 제곱에 플러스 2, 이 ax에 플러스 몇이 되는 거죠? 2x로 나눠주시니까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까지 써주시게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x4승은 그대로 있게 되고 왼쪽에 있는 부분도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플러스 x제곱이라서 2분의 5x제곱 더하기 ax, 자 플러스 2분의 b 빼기 2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게 부등식인데 곡선은 좀 빡세다. 그죠? 그래서 이 항을 넘겨서 직선으로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부터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써보도록 할게. x4승 빼기 4x 제곱이 2ax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 차함수라는 개념도 괜찮고 이항이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요만큼 친구도 알고 있는 부분만 그리는 거지. 그리려는 노력. 그럼 얘가 이제 직선이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2ax 더하기 b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2ax 더하기 b니까 이게 뭔가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2ax 더하기 b니까 이걸 왼쪽으로 좀 넘겨보도록 할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자, 4x제곱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에 자, 원래 몇이었습니까? 빼기 몇이 된다? 2가 된다. 요것만 남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갔더니 ax. 자, 그리고 부동호 방향은 이쪽으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죠.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ax 더하기 2분의 b였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돼. 그럼 양변에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4 2ax 더하기 b다라고 써주시면 자, 이게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매개체. 선생님 여기 있는 세모라는 직선과 여기 있는 세모라는 직선에 얘 위쪽이 있고 얘 아래쪽이 있어야 되니까 나 이제 그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주어진 식에서 y는 x4승 빼기 4x제곱을 그려보도록 하시면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4니까 x제곱에 x 빼기 2, x 플러스 2다. 이런 함수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함수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다. 자, 0에서 중근 가지고 이런 스타일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시니까 여기에 루트 2라는 것도 알게 되겠지. 자, 이 함수를 그린 거예요. 그러면 x자리 루트 2를 집어넣어 주시게 된다면 x제곱자리 2를 대입해 준 거거든. x제곱자리 2를 대입해 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얘 값이 맙소사 마이너스 4가 되어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모 직선은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4. 자, 그럼 얘들아 여기가 꼭지점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줄 수 있다고. 진짜 소름 돋지 않니? 너무 변태 같은 상황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다니. 자, 그럼 이제 노란색 세모 직선을 y는 몇이다? 2ax 더하기 b를 내가 직접 지정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대소관계가 바뀌어요. 얘는 세모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얘는 세모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 역할한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스타일로 가면 등호가 성립하면서 위아래가 만들어지게 되겠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되고 이렇게 다 안 돼. 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a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 값이 0이고 b 값이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서 y는 몇이 된다. 마이너스 4라는 직선 하나를 통해서만 위에 있고 아래쪽에 있다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샌드위치 정리처럼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운데 직선이 이럴 수밖에 없다. 자, 얘들아 a 값은 그래서 0이고 b 값은 마이너스 4인데 얘들아 잠깐 와볼게. 이 식 좀 보세요. 이거 얼마나 변태 같아요. 기울기로 막 꼬시고 있잖아. 나 평균 변화율이야. 나 기울기야. 이래도 나 기울기로 안 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싹 다 필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나도 처음에 기울기로 낚였지. 기울기로 낚이고 평균값 정리 써보고 별짓 다 했는데 접하는 상황, 교점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 자, 그래서 f'x라고 얘기하는 이 식은 a 값이 0이니까 이렇게까지 돼버려요. 뭐 되게 쉬운 상황이었네. 이거 자체가 몇이었어요? f'x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3x제곱 빼기 4 어디 갔어요? 이거 자체가 f'x가 되어버리네. 정말
정말 변태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학생들로 하여금 출발점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들으면 다 알죠. 자, 그래서 F'10의 값은 몇이에요? 300 빼기 4니까 290 몇이 돼요? 6이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296으로 잘 찍어주면 정답이 되는데 누가 이렇게 잘 찍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고, 자, 배울 점 뭐죠? 배울 점 기억하자. 부등식은 방정식이다. 부등식을 통해서 미정계수를 지정하자. 출발점, 보통 접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접하는 상황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런 상황을 이항을 통해서 만들어가자. 자, 모르는 AX, 2AX 더하기 B를 중간에 끼워 놓으려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자, 너무 고생하셨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선생님 풀이를 알려줄게.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평평보조선 너무 중요하고, 선생님은 문제 풀이할 때 지수로그를 연산에 끼워 넣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아주 잘 풀어줄 거고, 이 잘 풀어주는 과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알겠죠?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자, 결국 AP, QB의 넓이를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볼게요. 자, 분필이 없다. 자, 가볼게. 양정훈 선생님은 뭐다? 쓸게. 여기. 산미세. 산미세가 뭐였지? 삼각비에 미친 사람. 산미세.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미세입니다. 미세. 자,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 A, B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A에서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 하고, 자, 그러면 역함수 개념이 오랜만에 나왔군요. Y는 X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겠고요. 자, 로그 함수 나와 있는데, 자, 로그 함수 뭐 어떻게 그려져 있겠지. Y는 X 나오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그려줬으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점선으로 그려주는 이유는 다들 알지? 몰라? 자, 일단 대충 그릴게요. 자, 실제 그래프와 다른 그래프가 나온다고 해서 대충 그려준다는 뜻입니다.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로그 함수는 절대 문제 풀이의 전면에 나서선 안 된다. 로그 값 쓰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즉시 피살입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는데 내 말을 그렇게 듣고 로그 함수를 연산에 끼워 넣는 게 더 심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Y는 X 대칭 이동 같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A를 이렇게까지 잡아주도록 하시고, 자, B라는 점도 이렇게 평평하게 잡아보도록 하시면, 자, 문제에선 A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 하고요. 자,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P,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AP의 무슨 절편? Y절편.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준 거야. BQ의 Y절편. 설마 직선의 방정식 만들었니?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알아듣냐? 직선의 방정식 세팅하는 사람은 안 된다.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로그 함수와 직선은 절대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각비로 접근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요만큼 길이. 이걸 그렇게 듣고도 아직도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x자리 0 대입한다?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다.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시면 기울기 몇 자리 직선인 거죠? 마이너스 1자리 직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조금 보완을 좀 해볼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나와 있고요. 자, 저 초록색 길이는, 자, 여기에다 넘어오시면 2분의 13이다. 이렇게 넘어와도 괜찮지. 왜? 둘 다 기울기 몇 자리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1자리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 느낌만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래. 그럼 7분의 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접근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무슨 보조선? 평평보조선. 안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를 좀 반영을 좀 해주라.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만큼이 몇 대 몇이라고요? 7대 6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7A, 6A라고 말해주시면 얘네들이 6A가 된다라는 것까지. 왜? 45도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 자, 7대 6을 먼저 반영해야지. 기울기 식을 내가 쓰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당연히 안 좋아하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요만큼 더해준 게 이만큼 길이가 2분의 13이란 얘기 아니야? 그대로 넘어오니까 이만큼이 7A
6a 더해줘서 a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a 값이 2분의 1이니까 a의 y좌표와 b의 y좌표 차이가 몇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a의 y좌표는 b의 y좌표에다가 얼만큼 6a만큼 더해준 값인데 6a가 3이다 라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 나는 문제에서 이야기해준 요만큼 점의 좌표를 이제 직접 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뭐라고 이야기해 볼까? a 값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k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맞습니까? 자, 몇이 되겠어요? k 플러스 7a가 되겠지. 여러분들 7a는 2분의 몇이야? 7컴마가 되는 거야. 자, b의 좌표는 몇 컴마? k 컴마니까 좌표 없으면 당연히 문자 추가해서 이제서야 y좌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a의 y좌표는 여기에다가 로그 함수에다가 뭐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자, k 플러스 2분의 7이다. 요걸 연산해 주시고요. 자, b의 y좌표는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로그 2의 k에다가 얼만큼 바깥쪽에다가 3만큼 넣어 주시면 되니까 자, 이 값이 로그 2에 몇이 되겠어요? 8k가 되겠다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는 떼줘야 제맛이기 때문에 자, 2분의 7은 몇이 된다? 7k가 되셔서 k 값은 2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점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 대충이라 그랬지. 뭐 했다고? 대충이라고. 내가 당연히 1사분면 위에서 그림 그리고 싶은데 1은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k 값이 실제로 뭐였던 거였어요? 2분의 1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k 값이 2분의 1이니까 얘는 사실은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k 값이 2분의 1 나오니까 a라는 점의 좌표와 b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k 값이 2분의 1이면 b의 값은 2분의 1, 자, b의 y좌표는 요만큼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a라는 점의 좌표는 k자리 2분의 1 대입했더니 몇이 되겠어요? 2, 됐습니까? 자, a에 k자리에 2분의 1 대입했더니 2분의 8 되어서 4,2가 된다.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 있겠지. 자, 저건 대충 그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그래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x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로그 함수 이렇게까지 그려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이 되니까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 b라는 점이 몇 컴마?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 세팅이 되겠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Q라는 지점은 얘네들을 대칭 이동시켜준 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왼쪽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 여기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조선 이렇게 만들어줘서 Q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자, A라는 점은 4,2였으니까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시면 이게 나름대로 정확한 그래프가 되겠지. 자, A는 4,2가 되겠고요. 자, Y는 X 이런 평평 보조선만 남겨서 점 P가 여기 있었다라고 잡아주시면 뭐 사실 정확한 그래프 그릴 필요는 전혀 없어. 자, 마이너스 1,2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러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요 얘기 한번 해보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요 길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면 기울기가 몇 자리 직선이었죠? 1자리 직선이었죠. 자, 직접 구해도 괜찮은데 자, 선생님이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고요. 자, 대충 그렸던 그래프에서 마저도 가보도록 하시면 이만큼 길이가 2분의 13이었지? 그러면 이렇게 그어줬을 때 2분의 13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만큼 사다리꼴의 높이 역할을 해주는 친구는 2분의 13의 루트 2를 나눠준 값이었습니다. 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만 선생님이 확대를 해주시면 y는 x 됐지? 자, 이렇게까지 쓸데없는 선을 지워버리시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두 개를 그려봤을 때 요게 2분의 몇이었으니 13이었으니 삼각비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 풀이가 아닌 건 다 별로인 거야. 그러면 2분의 13의 루트 2로 나눠주세요. 자,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삼각비로 가르쳤으면 1년 내내 삼각비로 가르친 사람한테 배웠으면 삼각비로 풀어라. 직선의 방정식 너무 귀찮다. 자, 그래서 2루트 2분의 13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훨씬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2분의 13의 루트 2로 나눠준 값이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요만큼의 점의 좌표는 여기는 길이가 좌표가 2,4였으니 3,3이 되셔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길이가 한 칸 루트 2가 될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 차이는 2분의 몇 칸 되겠죠? 3칸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루트 2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아랫변 더하기 윗변. 자, 2분의 5루트 2. 자, 곱하기 2루트 2분의 몇이 되죠? 13 나누기 2라고 써주시면 싹싹김치 되겠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써주시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이만큼 계산해 주셨더니 자, 몇이 되겠어요? 루트 2가 없어지니까 분모에는 8만 남고 더해줬더니 몇이 돼요? 65가 됐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P분의 Q를 물어봤으니 최종 정답은 73이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원수2 내용은 여기에서 끝났고요. 자,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모두 선생님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듣는 지용쌤 수강생이 아닌 친구들도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서 제발 점수를 올바르게 쌓아 올려 가도록 합시다. 학습 포인트 평평 보조선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이 세상을 구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 방금 내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자, 아무튼 열심히 공부해서 선택 과목까지 함께 공부해서 이제 가도록 하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 Q&A 게시판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상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Q&A 게시판에 본인의 시험지와 함께 올려주시는 걸 꼭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 파이널에서도 만나요. 안녕.